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얼마 전에요. 식품업계 고위급 관계자들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래놓고는요. 식품 인상 자제해라. 식품 가격 인상 자제하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한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협조 요청이지 실제로는 제품값 올리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관치가 일어난다는 게 진짜 웃기죠. 또 이런 관치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삐끗하면 기업만 잡아요. 기업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글로벌 곡물 가격이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2020년 2월에 대두 콩이에요. 콩 326달러였습니다. 톤당 말입니다. 그런데 올 3월에는요 520달러가 갑니다. 적어도 톤당 200달러가 더 올라간 거예요. 콩이 말입니다. 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2월에는 톤당 201달러였던 것이 238달러로 늘어났고요. 옥수수도 149달러였던 것이 21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식품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품회사들은. 이게 원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안 올리고는 못 살아요. 가격을 안 올리고는. 그만큼 식품업계는 기업들은 그만큼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밥상물가라고 이야기하는 또 원가들이 또 주죽주죽 다 올라갔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대파 올라간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사과, 양파, 계란, 쌀까지 할 것 없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자고요. 기업 입장에서. 콩이나 밀이나 옥수수가 올라가지. 여기에 사과나 양파나 달걀이나 쌀이 올라가지.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가. 아마 그래서 기업들은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올릴 수밖에. 사실 대한민국의 식품 물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OECD가 이게 추계한 물가 상승률인데요. 식품 물가가 2020년 2021년 올 2월에 9.7%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순간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조차도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 1%에서 원래 1% 오른다고 했는데 2월에 전망을 바꿨습니다. 1.3%까지 올라갈 거다 하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기대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보세요. 앞으로 뭐 1년 안에 물가가 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정부가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불렀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죽했으면 불렀겠어요. 이게 분명히 부르는 순간 거기에 대한 비판 기사가 쏟아질 걸 뻔히 알면서도 불렀단 말입니다.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예. 밥상 물가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곡물 가격 올라가죠. 이게 결국은 비용 측면에서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예. 이미 올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 올린 기업들도요. 뭐 적지 않게 많습니다. 살려고 올린 기업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이미 올린 기업들은 뭐 두부 같은 경우는 풀무원 같은 경우 벌써 얼마나 올렸어요. 대두가 많이 올랐으니까 10%에서 14% 올렸습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미 대상 같은 경우도 납품가를 10에서 15% 올렸어요. 못 올린 기업들은 바보가 된 거죠. 못 올린 기업들은. 이미 올린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와중에 지금 물가까지 못 올려서 제품가까지 못 올려서 오히려 기업을 더 빨리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은 어렵거든요. 기업들은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더 증가가 잘 안 돼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다가 비용은 엄청나게 올랐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올랐고요. 예. 또 밥상 물가, 식품 물가,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서 올랐고요. 쉽게 말하면 수입 물가도 오르고 생산자 물가도 다 올랐는데 나는 제품 값을 못 올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요. 예, 기업들은요. 적자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적자의 구렁텅이로. 예. 그만큼요. 지금 기업들에게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물가 인상 자제하라 하면 이게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기업은 망하는 걸 도저히 못 견딜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뭐라고 했든지 관치를 했든 뭐라고 했든지 예, 여러분 기업은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치가 문제죠. 예. 지금까지요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장을 주도하려고 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예. 안 그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판에 또 이렇게 불러서 한다는 자체가 참 건시한 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관료들은 아직도 옛날에 살까. 예. 그런 생각을 절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옛날에 관료들은 불러서 예. 민간한테 강압적으로 시켰습니다. 딱 그 짝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게 더 심해졌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